우리나라 1.3%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멋지죠? 미국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요 추세선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요 추세선을 무시하고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오늘 떠서 이 추세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여기를 이렇게 튕겨주는 모습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2월 25일, 2월 25일의 고점이 얼마죠? 3026. 요 3026을 뚫고 올라가면, 아, 얘가 여길 튕기려고 이렇게 움직였었구나.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3026이면, 아니다. 고가죠, 고가. 3099.8. 3099.8. 3099.8을 뚫고 위로 올라가면, 저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아, 얘가 여기를 추세선을 닫고 튕겨 올라가려고 여기에서 조금 민기적. 그때 미국 상황이나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다. 미국 금리, 국채 금리 얘기 나오고 막 혼란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잠깐 추세선을 이렇게 후비적 했는데 결국은 튕겨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3099.8. 그러니까 3100 찍으면 돼요. 그죠? 오늘 3082로 끝났으니까, 3083으로 끝났으니까, 뭐, 내일 충분히 20포인트 정도는 올라준다. 그럼 뭐, 시원하게 여기 튕겨가는 거죠. 이제, 신고가 찍어야죠? 코스피 기준으로 3266. 신고가 찍어야 되니까, 160포인트 정도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해야 될 타이밍인 겁니다. 굉장히 조금 난해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4일이죠? 하나, 둘, 셋, 넷, 4일. 그 전에 하루 더 해갖고 5일 동안은 제가 코스피를 얘기하면서, 아, 왜 이렇게 민기적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안 좋아요. 뭐, 위로 아래로 출렁출렁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변동성이 커질 때에는, 지금 여기에는 변동성보다는 그냥 민기적한 거거든요. 근데 앞에는 변동성이 개별 종목들,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을 얘기할 때는 말씀드릴 때는 거래를 쉬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 종목들은 어떤 추세를 만들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찍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요렇게 5일 동안은요, 사실은 매매 기회였습니다. 매수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동안 침체해 있던 떨어지는 종목이 아니라 떨어지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이거 분명히 상승 추세인데 상승 추세가 끝나려고 그러나 싶은 그런 종목들을 잡아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방송에서 특징이 좀 있어요. 거의 대부분 물어오시는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개 그동안 코스피 종목들 중에 몇 개 이렇게 준비해 왔던 게 이렇게 종목 물어보시는 게 없으면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봐왔던 종목들이 몇 개씩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민기적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잘 잡고 있다가 오늘 이제 1.3% 올랐고 내일 제가 3100 넘어가 줘야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넘어가 준다. 그러면 코스피 종목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이제 3266 방금 말씀드렸던 최고점 거기를 향해 올라갈 때 그 상승폭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좋은 매매예요. 근데 코스닥 종목하고는 좀 달랐죠. 코스닥하고 지금 코스피 시장하고는 좀 많이 다른 움직임을 보였고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나스닥하고 다우존스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였어요. 다르게 움직였고 워낙에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그렇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기술주들 거의 대부분 다 떨어졌죠,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저기 코스피는 이렇게 1.3% 올랐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였어요. 상대적으로 오르긴 올랐는데 0.8% 올랐죠. 예, 변동성을 좀 줄여줬습니다. 어? 올라가는 게 조금 좀 어색한가 싶을 정도로 조금 덜 움직였어요. 그런 한 주였죠. 결과적으로 여기 코스닥 시장도 60평선 한번 튕겨줬다가 흐지부지 힘이 없어서 떨어졌고요. 120평선 한번 튕겨주는 결과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되려고. 아직 된 건 아니고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고가 936.6, 오늘 930, 936. 한 10포인트, 7포인트, 8포인트만 상승하면 그러면 얘는 여기를 튕겨주는 모양이 되는구나. 요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저항이 하나 생겼죠. 967, 요쯤에 저항이 하나 생겨서 요걸 또 뚫어줘야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야 뭐 어차피 코스닥 종목 제가 그 종합주가지수 분석을 해드리면서 코스닥을 잘 안 보는 이유가 결국 코스피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차트를 어떻게 그리든지 상관없이 코스피를 따라가게 돼 있고, 이렇게 코스피가 횡보하는 중에 그럴 때 코스닥 종목, 코스닥 지수를 분석을 하는 게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상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러면 코스닥이 무슨 어디에서 저항을 받네, 뭐가 있네, 위에 뭐 구름대가 있네, 다 필요 없고요. 코스피가 가면 갑니다. 결국 가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갖고 매매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이오 탓이 크죠? 바이오 탓이 큽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금 아직도 발병률이 높고 하기는 한데, 백신을 이제 접종을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직 그래프가 꺾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주가는 진짜로 실적이 발표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요,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 데에 움직입니다. 미리 움직여요, 미리. 그렇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로 치면, 코로나가 지금 아직 잡힌 건 아니지만 야, 이제 백신 접종 시작했겠다, 이제 슬슬 마무리 돼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바이오주들 뭐하러? 얘네들 사실은 바이오주들이 지금껏 많이들 매매를 하시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바이오주들은 거의 대부분 매출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이었어요. 음, 매출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 바이오주들은 좀 거품이 많이 있었던 거죠. 바이오가 빠지니까 결과적으로 코스닥이 좀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코스닥도 따라오게 돼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추세선은 굉장히 견고한 추세선이고 의미가 큰 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얘는 사실 이 추세선 제가 그려놓고 있기는 하지만 몇 개월 안 돼요. 이 추세선이 그려진 게. 작년 9월? 8월? 9월. 8월, 8월. 8월부터 그려진 추세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의미가 바래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3일? 3일 뚫고 내려갔던 거 정도는,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에 빠지면 안 되는 시장이었어요. 여기서 빠져갖고 다시 추세선 아래로 내려가면 진짜 나쁜 모양이 돼버리거든요. 그냥 올라줘야 좋은 모양이 되고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실래요? 결과적으로 위에서 놀았어요. 위에서 놀다가 여기 보합 수준에서 계속 놀다가 장 막판에 살짝 밀어가지고 0.46%로 끝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 본 거예요. 계속 눈치 보기 한 거예요.
계속 눈치 보기 하다가 장막판을 살짝 밀었는데 우리나라가 오늘 올랐잖아요. 미국 오늘 올라갈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눈치를 보다가 오늘 그 눈치 게임을 끝낸 거예요. 제가 어제 방송 제목 그 게임을 시작하지 이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게임에서 이제 눈치 게임에서 이제 아이 난 눈치 그만 볼래. 내 성격이 안 맞아.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1점 몇 퍼센트, 1.3% 그렇게 끌어올린 거거든요. 미국이 따라올 겁니다. 따라올 거예요. 이제 2시간 후에 미국 시장이 열릴 텐데 이따가 한번 보세요. 아마 올려질 겁니다. 올려질 거고 추세선을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도 사실 있긴 있었는데 장 막판에 밀고 내려온 거라서 분명히 다시 장 시작하면 이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또 반대로 또 밀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추세선 아래로. 그러면 내일 우리나라가 또 떨어질 거예요. 그게 좀 문제예요. 어, 일단 지금은 튕겨 올리는 모습이 맞거든요. 튕겨 올리는 모습은 맞는데 훅 내려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수순은 맞는데 그런데 그거하고 다르게 또 밀고 내려갈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건 맞아요. 기로에 서 있는 거. 자, 그러합니다. 해외 시장은 그렇고 나스닥 한번 볼까요? 오래간만에. 보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나라 코스닥 생각나지 않으세요? 모양이 딱 코스닥 모양이죠? 1.6% 뺐네요. 코스닥은. 음. 모양이 딱 코스닥하고 딱 맞죠? 미국 시장, 나스닥은. 전저점 뚫었냐? 안 뚫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안 뚫었습니다. 지킨 거예요. 오늘 한번 보죠, 뭐. 미국 시장이 오늘 안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내일 또 저기 아까 얘기했던 3100 뚫고 올라가 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지 않다.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내일 다시 종합주가 지수를 다시 해석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세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끄집어 올린 게 주체가 기관이었어요. 주체가 기관이 거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이렇게 끌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간 거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덜 움직인 거예요. 오늘 시장은. 그랬기 때문에 기관이 얼마 전까지 계속 팔기만 했거든요. 근데 다시 매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시스템 돌려볼까?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좀 나쁜 짓만 안 하면 우리나라는 잘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